세계적인 할로윈 축제 2023년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공포 체험 10개를 모두 체험하고 왔습니다.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세상이 재현되고 기묘한 이야기 시즌4의 베크나도 코앞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사탄의 인형 척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죽음을 먹는 자들도 딱 이 시기에만 만날 수 있죠. 할로윈 호러나이트의 기막힌 기획력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재도 어디를 가고 있냐면 다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할로윈 호러나이트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올해로 32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적인 할로윈 축제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조금 코로나 여파로 조금 축소된 느낌? 규모 크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전 모습 좀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반가움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4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스트 오브 어스 척키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특히 닥터 오드펠로우라고 하는 축제의 주인공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뒤에 배포님들 따라오는 거 보이시죠? 배포님들하고 또 즐겁게 할로윈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 어떠세요? 기대돼요? 정말 기대되는 거 맞아요? 기대돼요. 오후 6시가 되니 평화롭던 유니버셜 스튜디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 10월에 진행되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별도 티켓을 구입해야 입장이 가능한데요. 매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빠르게 구입해야 합니다. 낮 시간대에 일반 입장권과 할로윈 호러나이트 입장권을 모두 구입하면 하루에 최대 18시간까지도 놀 수 있죠.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매년 그 해의 주인공을 내세울 때가 있는데 올해의 주인공은 닥터 오드펠로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얼굴에 누군가 활킨 듯한 상처와 함께 이상한 문양이 그려져 있죠. 그는 해골 손잡이가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해골은 신비한 색깔로 빛납니다. 이런 닥터 오드펠로우는 서커스 사업가로 설정되어 있죠. 닥터 오드펠로우는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술 조디악을 다루고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평생 온갖 나쁜 짓을 했죠. 그러면서 점점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닥터 오드펠로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포체험과 공포의 거리를 배치하고 거기에 유명 원작을 토대로 한 공포체험을 한데 모아둔 느낌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게 2023년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맵인데요. 빨갛게 표시된 거리가 바로 호러 스트리트입니다. 호러 스트리트는 모두 닥터 오드펠로와 연관된 스토리로 꾸며졌어요. 해가 일찍 지지 않아서 공포 분위기가 덜 나긴 했지만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6시 땡 하자마자 즐기기 시작해야 다 볼 수 있습니다. 새벽 한두 시까지 운영하지만 사실 즐길 게 많아서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이 거리는 다크 조디악이라고 해서 닥터 오드펠로가 다루는 어둠의 주술을 테마로 합니다. 희한하고 기괴한 존재들이 거리를 활보하죠. 정글 오브 둠이라고 이름 붙은 이 거리에서는 닥터 오드펠로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깊숙한 정글에서 신비한 힘을 주는 해골을 발견하죠. 영원한 삶을 유지하고 자신을 지켜줄 이상한 존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해골이었습니다. 닥터 오드펠로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그 해골로 지팡이를 만들었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이 거리는 그 해골이 만들어낸 이상한 숲속 존재들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즐긴 헌티드 하우스는 바로 유니버셜 몬스터즈 언마스크드였습니다. 닥터 오드펠로와는 관련이 없는 유명 원작들을 토대로 한 공포 체험이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예로부터 고전 괴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공포 영화들을 많이 만들곤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미라,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인간을 한데 모았다면 올해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살아가는 괴물들을 주인공으로 공포 체험을 만들었습니다. 투명인간, 노틀담의 꼽추, 지킬 앤 하이드, 오페라 유령을 한데 모았죠. 이런 공통 주제로 괴물들을 모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아주 무섭진 않았습니다. 할로윈 호러나이트 자체가 처음인 베프들은 엄청 긴장했었지만요. 첫 번째 헌티드 하우스로 하고 나왔는데 저는 지금 목이 쓸리고 뒤에서 하도 가방을 잡아 당기셔가지고 베프님들이 지금 베프님들 약간 좀 첫 그 헌티드 하우스에 약간 좀 재밌어하면서도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했던 이 유니버셜 몬스터즈 언마스크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포도는 그냥 중간 정도? 뒤에서 하도 제 가방을 잡아 당겨가지고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한 중간 정도의 그런 공포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할만했어요. 아직 할만합니다. 이 정도는. 네. 할만한데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켜가지고. 제 목을 조르신 분 어땠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빨리 뭐야. 이거 하나 빨리 하였어. 하나 둘, 셋. 어이. 두 번째 헌티드 하우스는 닥터 오드펠로가 등장하는 공포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얻은 이후에 곳곳에 서커스를 열었는데 사람들에게 기괴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살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로윈 호러나이트의 역대 주인공 중 가장 유명한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삐에로 잭인데요. 살인을 서슴지 않는 이 미친 삐에로는 오랫동안 할로윈 호러나이트에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서 닥터 오드펠로와 잭이 사실은 아는 사이였다는 설정이 들어갑니다. 닥터 오드펠로의 서커스에서 삐에로 잭이 일했다는 설정이죠. 닥터 오드펠로는 해골의 힘으로 기괴한 것들을 만들어 서커스를 운영했고 서커스를 구경 온 사람들을 죽여 그 영혼들을 모아 영원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 삐에로 잭 또한 따로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고 결국 경찰에게 쫓기자 서커스 단장인 닥터 오드펠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닥터 오드펠로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잭을 쫓고 있다면 자기의 살인 행각도 들통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여 잭에게 시체들을 어디에 감췄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잭은 자기가 죽인 시체들을 모아둔 상자들을 보여줬죠. 이때 닥터 오드펠로는 잭을 죽여 상자에 넣어버립니다. 자신의 살인이 들통이 날까 두려웠던 거죠. 이 살인 과정에서 잭은 닥터 오드펠로의 얼굴을 긁었고 닥터 오드펠로는 그로 인해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를 긁은 탓에 잭 또한 닥터 오드펠로의 영생의 힘을 이어받게 되죠. 맞습니다. 잭은 상자에 유기되었지만 죽지 않았고 오히려 영생을 얻었죠. 세월이 흘러 잭은 상자 안에서 부활했고 닥터 오드펠로 못지않은 사악한 힘에 휩싸이면서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닥터 오드펠로에게 복수 또한 하게 되죠. 이 헌티드 하우스는 닥터 오드펠로가 서커스를 운영하던 때를 표현한 공포 체험입니다. 닥터 오드펠로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서커스 단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삐에로 잭을 죽여 상자에 넣는 모습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잭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아쉽긴 한데 잭과 닥터 오드펠로의 관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체험하니 흥미로운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캐릭터를 연결시켜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스토리 기획이 놀라웠습니다. 할로윈 호러나이트가 세계적인 할로윈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스토리 기획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거보다는 나았어요. 익숙해지는 느낌? 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버프님이 말한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패턴이 보인다는 게.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할만했어요. 그리고 예은이가 말해준 건데 닥터 오드펠로가 잘생겨서 좋았다고. 뭐라고요? 괜찮았던 이유가 있었네요. 뭔가 젠틀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홀리면 이제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겠다. 죽고 싶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잠시 쉬는 느낌으로 해리포터 테마구역 다이건 앨리에 가봤는데요. 이곳은 닥터 오드펠로와는 별개의 세계로 해리포터 시리즈 속 어두운 분위기를 재현해냈더라고요. 오직 올랜도에만 있는 다이건 앨리 테마구역 구석으로 가면 원작에도 등장하는 어두운 골목 녹턴 앨리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니 죽음을 먹는 자들이 모여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더라고요. 죽음을 먹는 자들은 오직 할로윈 기간에만 볼 수 있고 올랜도에서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할로윈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이건 앨리 테마구역 전체에 죽음을 먹는 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자신의 팔뚝에 표시를 그리고는 자신들도 볼드모트 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죽음을 먹는 자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실제로 문신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연기자들은 겁 많은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이렇게 놀라주면 뿌듯하겠죠? 여기까지 왔으면 해리포터와 그린고트 탈출 롤러코스터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할로윈 시간에는 다들 헌티드하우스 즐기기 바쁘기 때문에 어트랙션 대기가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이렇게 대기줄이 텅텅 비었습니다. 해리포터와 그린고트 탈출은 오직 올랜도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으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참고로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이렇게 일반 어트랙션들도 운영합니다. 모두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주요 어트랙션들은 짧은 대기 시간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계획 짤 때 잘 활용하면 좋죠. 다음은 유명한 호러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헌티드 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게임은 해보질 않아서 드라마로 접했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동충하초도 잘 표현되어 있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도 상당히 흡사하게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섭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할로윈 호러나이트에서 유명한 원작을 토대로 하는 헌티드 하우스들은 공포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세트에 엄청난 공을 들이기 때문에 약간 영화 세트장이나 그 장면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런 사실적인 세트와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로 보는 게 할로윈 호러나이트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아니 점점 왜 이렇게 지쳤어 갑자기. 실제로 할로윈 호러나이트 때는 3배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공포 체험도 심적으로 힘든데 진짜 많이 걸어야 하거든요. 다음은 어두운 거래라는 이름의 헌티드 하우스를 체험했습니다. 이건 올해를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자체 개발한 스토리의 공포 체험이었는데요. 한 블루스 음악가가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후에 음악적인 명성을 얻게 되지만 결국 악마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게 되고 불행이 이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악적인 재능과 악마를 키워드로 한 꽤 흥미롭고도 무섭게 만든 공포 체험이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스토리가 미국의 한 도시 전설을 토대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 브루스 음악가 중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로버트 존슨 이야기를 토대로 했다는 건데요. 그가 어떻게 음악을 시작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음악 활동도 단 2년 동안 했는데 남긴 노래들은 모두 다양한 가수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그는 기타를 칠 줄 몰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기타의 신이 되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악마와 영혼을 거래한 후에 생긴 재능이라는 전설이 있죠.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칠 때 뒤를 돌아서 안 보이게 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7살의 나이로 미스터리하게 사망하면서 악마와의 계약설이 더 부각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어두운 거리 헌티드 하우스는 바로 그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포 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알고 체험하니까 더 섬뜩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할로윈 공연도 하나 봤는데 이름하여 나이트메어 퓨어 리벤지 드림이었습니다. 악몽을 테마로 해서 불과 춤 그리고 섹시함이 더해진 공연이었습니다. 유명한 팝송들을 이어서 만든 댄스 공연이더라고요. 할로윈 호러나이트는 이런 호러와 섹시함이 공존하는 라이브 쇼도 매년 선보입니다. 베프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 곳은 항구를 테마로 하는 거리였습니다. 닥터 오드펠로우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기괴한 존재들을 상자에 넣어 항구로 보냈는데 상자에서 탈출한 존재들이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스토리로 꾸며진 거리였습니다. 어느덧 밤 11시가 넘은 시간 베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봤습니다. 팬티 제일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다음은 사탄의 인형 척키를 테마로 하는 헌티드 하우스를 즐겨봤는데요. 영화 시리즈가 끝나고 척키가 드라마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웨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시즌2까지 나왔고 곧 시즌3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토대로 제작한 공포 체험이 바로 척키 얼티메이트 킬 카운트입니다. 이 헌티드 하우스는 설정 자체가 재밌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기획자들이 척키를 위해 공포 체험을 만들고 척키를 초대했다는 설정이죠. 하지만 실제로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포 체험이라는 것을 알고 척키가 실망을 합니다. 결국 진짜 공포를 위해 기획자와 운영 직원들을 죽이고 공포 체험을 한 우리까지 죽인다는 내용이죠. 몇 명을 죽였는지 세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크기의 척키가 너무 작다가 보니까 별로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귀여웠습니다. 방금 척키까지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척키 뭐 그렇게
그냥 저 귀여웠어요. 그 벨프님도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다음은 작은 마을의 축제 현장을 담은 거리를 방문해 봤는데요. 이 거리에는 닥터 오드펠로가 풀어놓은 뱀파이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또 다른 희생자들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축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과 뱀파이어가 섞여서 구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뭔가 신나면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과하게 분장된 연기자들이 거의 없다가 보니까 또 놀라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헌티드하우스들을 즐겼는데요. 이제부터는 쭉쭉 후기들이 이어집니다. 블러둠은 어둠의 제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헌티드하우스는 달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느 날 붉은 달이 뜨고 달을 섬기는 사람들은 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죽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스토리죠. 달 추종자들이 다같이 뒤를 돌아서 앉아있는 장소라든가 다같이 서있는 부분은 어느 것이 마네킹이고 어느 것이 연기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이 무서웠는데요. 이건 할로윈 호러나이트에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시즌4 헌티드하우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했던 공포 체험이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역시 원작에 있는 헌티드하우스는 공포가 덜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진짜 원작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세트도 세트지만 무엇보다도 연기자들이 원작 속 캐릭터들과 상당히 흡사하게 생긴 사람들로 캐스팅되어 있어서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시즌4는 유난히 무서웠는데 빌런으로 나오는 베크나를 실제로 만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은 구간들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엑소시스트 믿는 자는 10월 중순에 개봉한 공포 영화를 테마로 한 헌티드하우스였습니다. 악령에게 빙의된 두 소녀의 이야기가 눈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제가 이걸 체험한 게 영화 개봉 전이었거든요. 이렇게 할로윈 호러나이트에서는 영화 개봉 전에 그 영화에 대한 공포 체험을 선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홍보 효과가 있죠. 공포 영화 또한 좋아하는 저는 체험을 하면서 이 영화 내용이 궁금하다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주인공을 하다가 보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한 8개째 하고 있었습니다. 8개 다 깼더니 우리 베프님이 좀 여유가 있어져가지고 다들 이제 웃고 막 저렇게 손 흔들고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설산에 산다는 괴물 예티를 테마로 하는 공포 체험도 있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캠핑장을 무대로 해서 괴물 예티가 등장해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이어지죠. 제가 할로윈 호러나이트를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공포 소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살인자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 괴물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포 체험하면 좀비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시도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래곤을 소재로 한 이 공포 체험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건 완전히 판타지 세계를 재현해놨더라고요. 멀리는 마법책을 탐하던 두 흑마법사가 결국 벌을 받아 불의 용과 얼음의 용이 되어 서로 싸우게 되고 우리 또한 노린다는 스토리의 공포 체험입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해본 공포 체험 중 가장 특이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판타지 세계라 제일 안 무서웠는데 엄청 흥미롭긴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마지막에 불과 얼음 중 길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다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 헌티드하우스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었던 듀얼링 드래곤 롤러코스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공포 체험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롤러코스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그리드 오토바이 롤러코스터가 생겼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사라진 어트랙션도 다시 끄집어내서 컨텐츠를 만들어낸 거죠. 그 옛 어트랙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공식 호텔에 묵는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할로윈 컨텐츠도 매년 선보이는데 이것도 매년 달라집니다. 올해는 척키 포토존이 마련되었죠. 공식 호텔에 묵고 있다는 증거로 카드키를 제시하면 들어갈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는데 카바나베이 리조트에서 운영됩니다. 공포 체험은 아니지만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죠. 실제로 공포 체험 중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거든요. Is there a 아무리 봐도 척키는 진짜 못되게 생겼습니다.
할로윈 호러나이트 때는 그 해에만 살 수 있는 굿즈들도 많이 나옵니다. 척키 가방이 있던데 별로 안 예뻐서 안 샀고요. 척키 티셔츠도 그다지 예쁘지 않았습니다. 척키도 귀여운 모습이 많은데 하필 저런 모습으로 디자인 되어 있다니 좀 아쉬웠어요. 이 머그컵 속 척키는 또 너무 밋밋합니다. 저 정말 까다롭죠? 기묘한 이야기 굿즈들도 있었습니다. 원작에 등장하는 헬파이어 클럽 티셔츠도 있었고요. 베크나가 그려진 티셔츠도 팔고 있더라고요. 올해 헌티드 하우스들을 한데 모아놓은 티셔츠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셨다면 각각 어느 헌티드 하우스 그림인지 아시겠죠? 지금 한 새벽 2시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2시까지 헌티드 하우스 10개 다 했고 오늘 이번 올해 할로윈 호러나이트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모두 완주했습니다. 완주. 다음 영상에서는 베프들과 함께 올랜도 시월드에 갑니다. 올해 오픈한 서서 타는 신규 롤러코스터를 타러 갔죠. 서핑하는 것처럼 타는 거라더니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시월드만의 할로윈 축제도 즐겼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놀다 보니까 거의 한 17시간을 파크에서 놀았거든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완전히 그렇게 놀았는데 진짜 지치네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놀 것 같아요. 이렇게 놀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